뭐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 변동 2030년도까지 90%대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2, 3%대씩 오르고 있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그 세금 인상 폭이 좀 더욱더 컸던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목표 어떤 현실화율이라든가 목표 치수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집값이 올랐고요. 임대차 3법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값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현재 시장과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규제 지역을 적용을 한다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더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3, 4년 후 또 짧게는 한 1, 2년 후까지만 보시더라도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물건들 가액도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게 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현실화율이 워낙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화율을 높여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주택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11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실상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현재 얘기됐던 공동주택 현실화 로드맵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가격 열람 이의신청부터 해서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사를 한 후에 2020년도 11월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공동주택 가격 조정을 하고 그 가격대로 공시를 하는 이제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은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타 정부 또 그 전에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이번 정부만큼 이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이 폭발할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도 굉장히 더욱더 많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용 보시면 20년 현실화율이 69%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부터 다세대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10년에 걸쳐서 앞으로 10년 동안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69%에서 90%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 차액에 관련된 세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보유세부터 종부세까지. 또 현실화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3년간 선균형 확보를 해서 매년 한 1% 정도씩 3년 동안 올리고 그 후에는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5년에서 7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3%씩 올리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싼 주택은 좀 더 빠르게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20년 현실화율이 53.6%. 좀 낮은 편이죠. 공동주택보다. 이것도 똑같이 기간은 좀 다릅니다. 15년에 걸쳐서 90%대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비슷합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똑같이 3년 동안 1%씩 올리고 나중에 현재 12년 동안은 무조건 그 목표 90%대까지 달성할 동안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시세 9억 원 이상은 7년에서 10년 동안 3, 4%씩 올리겠다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는 2020년 현재 현실화율 65.5%를 8년 동안 좀 더 짧죠. 8년에 걸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제에 반해서 이제 조금 더 저가 주택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재산세율은 인하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과세 표준 구간별로 해봤을 때 세율을 0.05%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3%씩 올리는 거에 반해서 현재 깎아주는 건 0.05%. 중요한 거는 6억 원짜리 주택이 계속 6억 원을 있질 않죠.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9억 원이든 그 이상의 가격을 갈 수 있게끔 가격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어떤 완화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20년
약 한 10년 정도씩 봤을 때 0.3%, 4.3%에서 계속 구간별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17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4.44%부터 5.98%대까지 올해는 5.98%대까지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씩 올렸던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좀 과격하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도 퍼센테이지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작년엔 전국적으로 5.23%가 올랐고요. 20년엔 5.98%, 올해는 5.98%가 올랐습니다. 단언컨대 뭐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겠죠. 작년에 14% 정도를 올렸습니다. 14%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20년 올해는 14.73%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부산부터 해서 현재 지방 어떤 자치단체들 쭉 봤을 때도 어떤 현재 지방 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역시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따졌을 때 마이너스인 지역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오른 지역들도 꽤 많습니다. 대전부터 해서 세종,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 6.11에서 0.01로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지만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들 현재 지방 광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무래도 주택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 3억 미만부터 해서 현재 그 이상 되는 구간을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23, 2020년도에 5.98%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 구간을 봤을 때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2.48%였기 때문에 세금을 오히려 깎아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90%, 그러면 현재 1.5% 정도는 올해분의 세금이 깎아준 것만큼 더 올랐다라는 얘기겠죠. 깎아준 부분에서 조금 더 올린 상태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45%대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덜 올렸습니다. 3.93%대로 올렸고요. 6억 원에서 9억 원대까지 가장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중서민층들 가장 선호하는 구간이죠.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아파트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93% 올렸던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덜 올렸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폭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9억 원 이상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9억 이상부터는 16.39%가 올랐던 작년에 반해서 21.12%가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9억 원, 12억 원부터 12억 원대부터 30억 원대까지 쭉 봤을 때 최고 27.4%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택의 세금은 더욱더 빠르게 더 많이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소득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9억 원 미만을 선호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서울의 집값이 10억이 넘어가긴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9억 원 미만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금 더 대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모아둔 또 어떤 자금을 이용을 해서 구입하기가 좀 용이했다라고 보여지지만 9억 원 이상이 되면서 30억 원대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들이 현재 매물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세금에 못 이겨서 집을 내놓고 매물로 풀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평균치 거의 8, 90%가 넘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 9억 원대는 더욱더 초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하는 가격이죠. 당연히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덤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또다시 또 그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주택에 세금을 올린다 한들 실제적으로 이 주택이 시장에 풀려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비싼 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끔만 만드는 부분이지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웠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세 구간별 공동주택 현실을 보셨을 때는 대부분 다 68%대부터 79.5%대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0%에 육박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0억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8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0%대가 달성하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세 구간별 공동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이거를 실제적으로 62.4%나 아니면 67.1%대까지 좀 현재 평균치를 봤을 때는 구간별로 봤을 때는 거의 50%에서 70%대까지 현재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토지까지 따졌을 때 9억 원 미만은 10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또 9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7년 또는 15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5년 이내에 90%대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실제적으로 2030년도 되게 되면 현실화율이 90%대까지 올라갈 거고요. 단독주택은 2035년도가 돼야 90%.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0%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현재 2028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재 순차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0%대까지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평균 1년에 2, 3% 이상씩 오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예상 추이를 봤을 때도 현재 평균 69%인 현재 공동주택을 9억 미만, 9억부터 15억, 10억 이상 되는 부분을 75%에서 90%대까지 끌어올리는데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대까지 한 3년 정도 오르다가 나중에 한 2, 3%씩 오르죠. 그리고 9억 원부터 10억 원대 그 이상 되는 부분은 현재 3%대까지 오릅니다. 3%씩 매년 3%씩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억에서 15억에 도달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2027년 앞으로 7년 정도만 있으면 90%에 도달하고요. 15억 이상 되는 부분은 앞으로 5년만 있으면 90%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2035년도 정도 돼야 90%. 거기에 구간별로 봤을 때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도 거의 2035년도, 그리고 9억이 넘어가는 15억까지는 2030년도, 그리고 15억 이상 되는 부분까지는 2027년도까지 올린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가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토지 같은 경우도 평균치로 봤을 때 65.5%를 2028년도까지 90%대까지 끌어올리고 주거용부터 현재 농경지 임야 기타 토지까지 다 매년 거의 3%대까지 3%씩 쭉 올려서 2028년도는 일괄적으로 다 무조건 90%대까지 도달시키겠다. 또 공시가격 변동률 예상도 공시가격 변동률도 매년 현재 4%대 이상씩 오르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에 대한 세금도 부담이 많아질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주택자 6억 원 이하로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한 실제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0.05%부터 해서 0.35%대까지 내년 과세분부터 현재 할인을 해줄 겁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짜리가 그대로 6억 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금 구간은 6억 원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9억 원까지 미치거나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젠 더 이상 이건 할인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증세 논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비싼 주택에 세금을 더 많이 빨리 올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을 더 빨리 걷어내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증세 논란 당연한 거고요. 증가되는 세금 누구한테 증가가 되느냐? 임차인한테 증가될 수밖에 없죠. 임대를 올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임차에 관련된 또 임차인들 또 임대 시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서민들을 더욱더 압박하는 어떤 정책이고요. 지금 현재 최악의 경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